유럽연합이 원자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EU는 원자재법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고 법안 초안은 내년 1분기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자재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한국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플레 감축법을 내놓은 것처럼 유럽도 원자재법을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EU가 적극적으로 양성한 배터리 업체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원자재법은 유럽 기업들을 위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노스볼트의 독일 기가팩토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피터 칼슨 노스볼트 최고 경영자는 인터뷰에서 독일 하이데 공장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며 연방주정부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하이데에 설립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슨 CEO는 독일 공장 설립 프로젝트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독일의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확보가 어려워진 유럽에서는 현재 전기료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이데 전기 가격은 올해만 약 2배 올랐는데 향후 추가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이데 공장은 연간 약 2테라와트시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스볼트는 배터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에 최소 2개 이상의 자체 기가팩토리를 건설, 연간 생산 능력을 15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스웨덴 스킬레프테어에 이어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하이데에도 오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60기가와트시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공장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칼슨 CEO는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시장 공략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힘입어 당국의 대규모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 설립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유럽연합 대비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외 다른 지역에 공장을 두는 것보다 배터리셀 생산 비용을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는 한국 기업들을 주도로 수십 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력이 부족한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영국 배터리 스타트업 브리티시볼트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2일 영국 북부에 계획된 기가팩토리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자금을 모색하는 동안 사업 유지를 위한 단기 투자를 확보했으며 직원들은 임시 임금 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약 300명의 직원이 단기 비용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서 11월 한 달 동안 불특정 급여 삭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국 북부 산업지역의 블라이스에 38억 파운드 규모의 38기가와트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브리티시볼트의 프로젝트를 국가가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를 향한 노정에서 전기차 산업 건설을 위한 주요 이정표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 브리티시볼트는 약 2억 파운드만을 모금하는 데 그쳤으며 어려운 외부 경제 역풍을 이유로 생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 배터리 생산이 없으며 자국의 자동차 산업 대부분이 배터리 생산지와 더 가까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는 브리티시볼트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2개월 내에 파산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미 자금난의 영향으로 브리티시볼트는 중동 지사를 폐쇄했고 영국 철강 회사 세버필드를 비롯해 협력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며 공장 건설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지난 7월 포스코 케미컬과 배터리 소재 개발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공장 설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나 유럽의 원자재법이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중국 견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모두 배터리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모두 헝가리 등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꾸준히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다면 한국 배터리 3사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오는 2025년 생산 능력 115기가와트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이장하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법인장은 제2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장하 법인장은 우리는 제2공장을 짓기 위한 장소를 찾고 있다며 폴란드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나 여러 위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폴란드 내에서는 오폴레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폴레시로 확정되면 제2공장은 스카비니에즈에 위치한 바우부지흐 특별경제구역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폴레시 당국은 최근 바우부지흐 특별경제구역 내 약 100헥타르 규모 토지를 구입하고 추가 부지 매입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부지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것이라는 게 오폴레시의 설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급망 내 핵심 파트너사들은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최근 1억 4,800만 지워티를 들여 바우부지흐 특별경제구역에 리튬이온 배터리용 보전제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유럽 현지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해 생산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이를 통해 연간 전기차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 정부가 배터리 3사와 손잡고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 글로벌 점유율 40%를 달성해 중국을 제치고 2차 전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얼라이언스는 광물지도 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 금융 지원 등 광물 확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순환체계를 구축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U가 배터리 원자재의 탈중국과 환경 보호를 외치면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이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국내 연구진이 리튬이 차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서 고순도 원료를 뽑아내 재자원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류태공 자원활용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리튬이 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서 유가자원을 회수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유가자원은 또 다른 리튬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 반응용기에서 NCM 전고체,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등 리튬이 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99.5% 이상의 고순도 상태로 추출했습니다. 반응용기는 리튬이 차전지를 만들 때 반드시 쓰이는 도구입니다. 반응용기에 각종 재료를 넣고 고온 가열하면 리튬이 차전지 구성품 중 하나인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고온 가열 과정에서 재료들이 검게 타면서 반응용기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기존에는 황산을 써서 달라붙은 재료를 벗겨내고 반응용기를 청소해 재활용했는데 문제는 황산이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친환경 습식 전환 기술을 통해 폐 반응용기 재활용 과정에서 황산 사용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 기술을 쓰면 황산을 쓸 때보다 폐 반응용기에서 더 많은 리튬이 차전지 재료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효율도 높다는 뜻입니다. 또 연구팀은 폐 반응용기에서 회수한 리튬 용액을 반도체 제조 공정의 부산물인 불어물폐액과 혼합 분리해 불어리튬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어리튬은 리튬이 차전지를 비롯해 광학유리, 응용제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류 책임연구원은 리튬이 차전지 제조 산업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의 처리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해 고민한 끝에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며 최근 리튬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 전 세계적으로 품귀인 상황에서 이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인 배터리와 관련해 꾸준히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온 노력 덕분에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전기차 배터리 자급자족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가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